네, 안녕하십니까. 11장 들어가 볼 거고요. 그 11장은 다소 이제, 어, 세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연습 문제를 풀지 않고 개념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이제 리포트, 어, 이제 보고서를 강화하다. 그냥 한마디로 보고서 꾸미기입니다. 꾸미기.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다양하게 보기 쉽게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꾸미려면 일단 그 글로벌 스테이트먼트, 광역 할당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광역 할당문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광역 할당문에 옵션즈라는 그 문이 있고 그다음에 타이틀과 풋노트가 뭔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리포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리포트는 저희가 이제 주로 배웠던 프락 프로시저, 그래서 이제 프락 스텝에 의해서 결과창이 도출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프락 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락 프리크, 프락 민즈, 프락 타뷸레이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12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프락 스텝을 통해서 결과창을 도출해낼 수 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프락 프린트 배웠는데 프락 프린트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했고 그것을 결과창으로 나타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굉장히 어, 이제 데이터셋을 보여줘라는 명령어인데 보여주라는 명령어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부가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프린트가 이제 기본 뼈대인데 그 안에 복잡한 어떤 옵션들을 넣어놨거든요. 이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잡한 것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 조금 더 세련되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없던 제목도 생겼고요. 색깔도 좀 입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양한 그 스테이트먼트, 부가적인 스테이트먼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옵션즈, ODS, 타이틀, 풋노트, 라벨, 포맷, 웨어, 바이 이런 식으로 어, 부가적인 옵션들이 생길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꾸미기용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수는 프락 프린트 이런 게 되겠죠. 글로벌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옵션즈, 타이틀, 풋노트, ODS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는 어디서든 이제 실행될 수 있고 또 이제 한 번 실행이 되면 별도로 취소,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효과가 유지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옵션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 효과가 뭐냐면은 보고서의 외관을 변경을 하거나 어, 보고서의 이제 외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락 스텝 또는 데이터 스텝 밖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옵션즈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옵션즈라고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옵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옵션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데이트라는 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건데요. 세션이 시작된 시간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잠시만요. 음, 이 창을 하나의
세스 세션이라고 이거를 하나의 세스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끄기 전까지는 이 창을 켠 시간,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표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노데이트라고 하면 그것을 꺼달라는 것입니다. 넘버라고 하면은 저희 흔히 아는 쪽번호를 표출해 달라는 거고요. 노넘버라고 하면은 그것을 꺼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에노는 페이지 번호, 그러니까 시작 번호를 정의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리포트는 1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NO 이퀄 11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11이라고 되는 거죠. 또는 페이지 넘버 이퀄 30이라고 하면은 얘가 30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센터는 가운데 정렬을 의미하고요. 노센터는 왼쪽 정렬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사이즈, 그것의 약어 PS는 결과창에 담을 세로 길이를 정의하는데 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길이 100짜리 하나의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것을 PS50으로 정의를 하면은 길이 50, 50인 두 페이지로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럴 때 페이지 사이즈를 정의하는 것이고요. 라인 사이즈는 폭을 결정합니다. 폭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약어로는 LS라고 활용하게 됩니다. LS80에 날짜와 시간, 세스 세션을 실행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달라고 하고요. 쪽번호를 또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라는 쪽번호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세스 세션을 시작한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폭은 80이고요. 네, 이것에 노데이트, 그 다음에 페이지 에노 1이라고 설정을 하니까 날짜와 시간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35가 1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T 리셋이라는 옵션을 또 배워볼 건데요. 이것은 세스 세션이 시작된 어, 그 켜진 날짜와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DT 리셋이겠죠. 제가 이 세션을 시작한 시간이 궁금하기보다는 보통 리포트를 실행했을 때 그 현재의 날짜와 시간이 더 궁금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얘를 많이 쓰는 것이고요. 나는 이걸 실행했다가 또 비활성화하고 싶으면은 no DT 리셋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예시를 실행하면은 날짜와 시간이 바뀌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처음에 DT 리셋이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DT 리셋을 실행하게 되면은 날짜와 시간이 현재의 날짜와 시간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y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T 리셋 옵션 같은 경우에는 current date time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트 옵션은 세스 인보케이션 데이트 타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스가 켜진 시각을 표출하는 것이고요. DT 리셋은 현재 시각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네, 옵션즈 배워봤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또 타이틀이라는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말 그대로 제목인데요. 제목을 하고 싶을 때 쓰는 스테이트먼트고, 제목은 10개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까지 작성 가능하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 1, 타이틀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쓰게 있는데, 그냥 타이틀은 타이틀 1과 동급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타이틀을 입력하시면 그것이 이제 변경 또는 취소 또는 세션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제목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 쓰는 타이틀과는 반대로 그 이제 풋노트라는 것은 아래에다가 각주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풋노트도 성격이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숫자를 쓰게 되는데요. 풋노트 1, 풋노트 2. 그게 이제 총 10개까지만 작성이 가능하고 풋노트는 풋노트 1과 동급이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는데요. 풋노트 1과
2를 건너뛰고 3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는 것도 프락 문 안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타이틀이 풋노트보다 아래에서 실행됐지만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요. 성격상. 그 다음에 풋노트 1이 쓰여 있고 2가 엔터 2를 생략했기 때문에 2는 공백 2 자리를 그대로 비워둔 채 3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줄이 띄어쓰기가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이틀 1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준식을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 바꿔서 박준식 과장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동급인 타이틀 1 해서 박준식 과장 이렇게 쓰면은 그게 기존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제목 또는 각주는 같은 번호의 제목 또는 각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썼는데 이제 제목을 아예 안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세미콜론으로 닫아주게 되면은 그것이 모든 그 1번에서부터 10번을 10번의 제목을 썼더라도 다 모두가 캔슬이 되게 됩니다. 하나의 예시인데요. 프락 프린트를 할 때 타이틀 1과 2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1과 2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그대로 실행한 채 다음 두 번째 프락 프린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이제 2가 다시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넥스트 라인으로 덮어 씌워진 게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그냥 타이틀은 타이틀 1과 동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타이틀 1을 쓰는 즉시 타이틀 1, 2가 싹 다 없어지고 타이틀 1만 남게 됩니다. 이제 상위에 타이틀 실행하게 되면은 그 하위는 다 덮어 씌워지고 그 없는 것으로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3는 타이틀 1을 그대로 둔 채로 타이틀 3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드 라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하고 내용 입력하지 않고 세미콜론 하면은 캔슬이 됩니다. 다음을 이제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라는 건데, 풋노트 1을 먼저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락 프린트 안에 있는 2, 3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오리온 스타, 세일즈 인플로이, 그 다음에 컨피덴셜 이렇게 입력이 될 텐데요. 거기서 하나를 더 실행하게 됩니다. 2를 바꾸는 그 논 세일즈 인플로이를 실행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 하위에 3, 4, 5, 6, 7, 8, 9, 10은 다 공백으로 덮어 씌워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리온 스타는 남아 있고 논 세일즈 인플로이만 표출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그 타이틀 제목에다가 리포트를 실행할 때마다 제목에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그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DT리셋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DT리셋은 보고서에 그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것이고 저는 이 보고서의 그 제목에다가 계속 그 변하는 현재 시간과 날짜를 그 표시를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매크로 변수를 써야 됩니다. 이 매크로 변수를 쓸 때는 저희가 그냥 문자를 쓸 때는 헛다운표에다가 안에다가 써도 되지만 매크로 변수가 이 문자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더블 코테이션 쌍다운표를 쓰게 되어야 됩니다. 이 점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는 어드밴스드 과정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네, 엑설사이즈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배울 글로벌 스테이트먼트는 라벨과 포맷입니다. 라벨은 무엇이고 포맷은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그 라벨과 포맷에 대해서 언뜻 배워봤는데요. 라벨은 변수 이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적어주는 것이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에 대해서 포맷 좀 보기 쉽게 사용자가 보기 쉽게 형식을 변형하는 것이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변수의 이름을 변형시키는 게 라벨이고 변수의 값을 변형시키는 게 포맷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라벨은 이제 변수의 이름을 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원래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별칭을 달 라벨을 써주는 겁니다. 이 라벨은 최대 256자까지 가능하고요. 프락 프린트 외에는 자동으로 라벨을 표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락 어, 민즈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 변수 라벨이 있을 경우 변수의 진짜 이름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진짜 이름 대신에 라벨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프락 프린트는 라벨이라는 옵션을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변수의 진짜 이름을 표출하게 돼요. 따라서 프락 프린트 외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다 라벨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프락 프리크를 실행했고요. 별도의 뭐 옵션을 주지 않았지만 그 라벨이 젠더라는 별칭을 이제 세일즈 인플로이 젠더라고 별칭을 달아줬는데요. 원래 여기가 변수 이름이 와야 되는 자리라서 젠더라는 변수 대신에 그 라벨이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락 프린트는 그 자동으로 라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과 같이 라벨이라는 옵션을 넣어줘야 실제로 employee ID에 sales ID라는 라벨이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 네, 라벨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하진 않는데 그 프락 프린트가 자동으로 라벨을 표시를 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프락 PS 에딧이라는 것은 프락 프린트와 기능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라벨이라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변수의 진짜 이름 대신에 그 라벨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프락 프린트의 라벨이라는 옵션 말고도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플릿이 무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플릿 옵션은 이 equal 쓰고 여기다가 분리할 문자를 적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진짜 변수 이름에다가는 변수명에다가는 뭐 이런 공백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행 바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독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변수가 너무 길다. 그래서 행 바꿈을 통해서 뭔가 어, 가독성을 높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벨에다가 내가 행을 바꾸고 싶은 그 문자와 문자 사이를 어떤 특수한 뭐 예를 들어서 별이 꼭 아니어도 돼요. 뭐 슬러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애뉴얼 다음에 셀러리 다음에 바꿔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별을 입력하고 그 별을 기점으로 스플릿을 해라라고만 옵션에다가 적어주시면은 별을 기점으로 행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라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락 프린트 안에다가 라벨을 쓰게 되면은 그것은 임시 라벨이 되는데요. 반면에 데이터 스텝 안에다가 라벨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술부 디스크립터 포션의 연구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제 데이터 스텝 안에 라벨을 저장하게 되면은 어, 영구 저장이 됐기 때문에 다시 프락 프린트에다가 여기다 라벨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보너스를 불러왔을 때는 이 보너스 안에 샐러리와 보너스라는 변수가
라벨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냥 스플릿만 쓰게 되면은 결과창에 표출될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변수 이름 대신에 라벨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프린트절 안에 이 스플릿을 라벨이라는 걸 쓰지 않았고 스플릿만 쓰게 돼도 그 라벨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벨의 특수한 경우가 스플릿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스텝을 통해서 라벨을 영구 저장하고 있는데요. 보너스라는 것을 애뉴얼 보너스로 이렇게 라벨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리온 라이브러리에다가 보너스라는 데이터셋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보너스의 기존에 달려있던 라벨을 무시하고 프락 프린트 안에다가 라벨을 또 설정합니다. 보너스에다가 미드 이얼 보너스라고 어, 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영구 저장된 라벨일지라도 임시 그 뒤에 나오는 임시 라벨이 그것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행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을 했을 때 최종 결과물은 애뉴얼 보너스가 아니라 미드 이얼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벨 배워봤는데요. 이제 포맷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입니다.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의 값을 보기 쉬운 원하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 값 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값에 10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데 포맷을 통해서 그게 100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변수의 값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중 잘못된 포맷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요. displayed value 이렇게 표출하고 싶은 값이 이게 이제 input value고 이렇게 표출을 했을 때 앞에 세 개만 나왔죠. 그래서 문자의 세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표시하고 싶다면 이게 점의 숫자까지 고려를 하면은 자리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자리 중에서 소수는 또 첫째 자리만 표시해라라고 해서 맞고요.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코마 X라고 하면은 이제 총 다섯 자리를 가져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천 단위 구분자를 우리가 쉼표 대신에 온점을 쓰게 되는 것이 코마 X입니다. 그래서 맞고. 쭉 가다 보면은 DDMMYY8이라는 게 있습니다. 8이면은 총 8자리에 가져야 되는데 하나, 둘, 슬러시까지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자리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표시가 되고 싶으면 8이 아니라 1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 DDMMYY가 incorrect,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포맷도 임시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게 프락 프린트 안에 쓴 포맷은 임시 포맷으로 이 프락 프린트를 실행하는 동안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애뉴얼 셀러리에 이런 식으로 그 달러 표시와 천 단위 구분자를 넣으니까 더 보기가 편해졌고요. 데이트 생일이랑 그다음에 고용일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옵션으로 그 날짜를 표현하니까 되게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임시 포맷이라는 것은 그 아까 앞서서 프락 프린트를 실행하는 동안에만 적용된다 했기 때문에 프락 프리크를 또 실행할 때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죠. 하이어 데이트가 아까는 JAN 1974였는데 지금은 그냥 연도만 네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포맷에도 영구 포맷이 있고 임시 포맷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구 포맷을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임시 포맷을 실행하게 되면은 임시가 영구를 네, 덮어버리는
경우가 가능하다. 그래서 override permanent format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있다. 그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연습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맷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포맷이라는 걸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이제 변수 값을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어, 보여주는 것이 포맷이라고 했는데 이 세스에서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11이나 달러 20.2 그리고 코마 20.2 그리고 DDMMYY 등등 이런 것들은 세스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성품인데 반면에 내 입맛에 맞게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다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용자 정의 포맷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컨트리라는 변수 안에는 AU와 US가 있는데 이것을 오스트레일리아랑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풀네임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스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포맷이 없거든요. 이거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만드세요.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은 프락 포맷을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프락 포맷 run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다가 value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사용자 마음대로 장명을 합니다. 포맷 명을 장명을 하고 여기다가 AU일 때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레인지 2에다가 US일 때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장명하는데 마음대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규칙이 있었어요. 몇 가지 제한 규칙이 있는데 그 이름은 32자를 넘으면 안 되고요. 문자 포맷을 지정할 시에는 달러를 앞에다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 또는 언더스코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숫자 포맷도 마찬가지로 숫자 포맷은 달러 표시는 없지만 첫 글자로는 문자 또는 언더스코어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포맷의 이름이 끝날 때는 숫자로 끝나면 안 되고요. 기성품의 이름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돌되니까요. 그리고 그 점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네. 그 이제 규칙에 입각해서 다음을 봤을 때 옳지 않은 거 포맷의 이름은 달러 표시 온 것까진 좋은데 바로 숫자가 나왔죠. 언더스코어 또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숫자가 와서 안 됩니다. 그래서 B 그 다음에 기성품 달러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B와 E가 되겠습니다. 포맷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US를 오스트레일리아, AU를 오스트레일리아, US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만들고 싶은데 이 이름을 이제 아무거나 정했어요. 이제 CTRYFMT 복잡하게 이렇게 뭔가 포맷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U는 오스트레일리아, US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만 하면 되는데 오더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개의 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두 AU와 US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 외에 또 다른 값들로 이루어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other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걔네들은 다 미스코드드로 바꿀 수 있게끔 원큐에 이런 한 줄로 모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her이라는 키워드도 잘 사용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 외 나머지라는 의미입니다. 프락 포맷을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락 프린트 내에 실제로 포맷이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입력을 해서 그 컨트리에다가 이 만든 포맷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하던 대로 컨트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에 대한 포맷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포맷을
적용해 볼 건데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표시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티어라고만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티어 1 여기 있으면 티어 2 있으면 티어 3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저는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가 나옵니다. 어, 99만 99,999.87은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하면은 어 99,999까지는 티어 2고 또 10만은 티어 3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이걸로 표시되지도 않고 미싱 밸류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꺽쇠의 의미, 심볼에 대해서 의미는 그 exclude, 제외한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상, 이하, 뭐 초과, 미만에 대한 그 용어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꺽쇠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5만 이상, 10만 미만입니다. 5만 초과, 10만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5만 초과, 1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꺽쇠는 제외하는 값이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코딩했을 때 10만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렇게 코딩했을 때 10만은 여기서 10만이 포함되니까 이제 티어 2가 되겠죠. 여기는 10만을 제외한 10만 초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티어 3가 되는 거고 그래서 티어 2가 10만이 포함되는 구간이다. 그다음에 숫자에서도 이제 문자에서는 어덜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숫자에서는 로우와 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거는 로우, 그다음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장 큰 것은 하이라고 키워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측 값에 대해서는 이 로우와 하이의 키워드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그 숫자형 포맷에서는 로우가 결측값을 포함 아우르진 않아요. 근데 문자형 포맷에서는 로우가 결측값을 또 아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고 로우 숫자형 포맷과 문자형 포맷에 따라서 로우의 역할이 조금 어, 그 결측값을 포함 안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을 하고요. 숫자형 포맷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샐러리에다가 적용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티어로 잘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 포맷을 또 한번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깁니다. A면 good, B, C, D면은 fair, F는 poor, 그다음에 I, U는 C, instructor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또 숫자형 같은 경우에도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락 포맷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하면은 그 안에 꼭 하나의 포맷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시로 다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그 여러 개의 사용자 정의 포맷을 생성 가능하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포맷과 두 번째 포맷까지 모두 한 번에 포맷 안에다가 넣음으로써 두 가지 포맷을 사용자 정의 포맷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적용을 하죠. 네. 여기도 이제 프리크를 할 때도 사용자 정의 포맷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습니다. 웨어와 바이가 나왔는데요. 그 이제 프락 스텝을 사용할 때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난 뭐 남자만 분석하고 싶어, 여자만 분석하고 싶어. 그리고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들만
그 분석하고 싶어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웨어 조건을 문을 통해서 관측치를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y라는 스테이트먼트를 활용해서 그 그룹을 지어서 그 이제 남자 보고서 또 여자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복습 들어가 볼게요. 웨어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웨어 쓰고 웨어 표현문을 쓰면 되는데 웨어 표현문은 그 이제 오퍼랜드와 오퍼레이터의 그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퍼랜드 오퍼레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오퍼랜드는 P 연산자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터는 연산자를 의미합니다.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되어지는 연산이 되어지는 P 연산자를 바로 이 예시와 같이 X, Y 같은 것들을 P 연산자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합을 이제 웨어 익스프레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올바르지 않는 웨어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웨어 다음에 in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in은 이제 or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으면 여기다가 헛다운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없기 때문에 틀렸고 그리고 이제 젠더가 M이 아니고 또는 이제 샐러리가 뭐 5만 이상인 것들을 보겠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어주는 and와 or 같은 논리 연산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C와 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프락 프린트를 뽑을 건데 다 뽑는 게 아니라 샐러리가 7만 5천 초과인 것들만 뽑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7만 5천 초과인 것들만 뽑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인 경우만 뽑으면은 민지 결과가 이렇게 63개만 선택이 되어서 그 이제 통계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where를 두 번이나 써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면서 7만 샐러리가 7만 5천 초과인 것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로 and 조건이잖아요. 이면서 이고니까. 근데 이렇게 where를 두 번 써도 될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last where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where 조건절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 where가 앞전의 것들을 덮어 씌워서 가장 뒤에 있는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where를 쓸 게 아니라 and 또는 or 같은 거를 논리 연산자를 써서 연결을 했었어야 된다고 연결을 해줬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를 배워볼 건데요. 바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제 바이로 그룹을 지으려면은 반드시 사전에 바이 이하 변수들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저는 이제 이 이런 식으로 먼저 프락 솔트 사전에 그 이제 정렬을 할 건데 컨츄리로 오름차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컨츄리일 때는 젠더를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으로 또 다시 오름차순을 정렬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프락 프린트를 표시를 할 건데 바이별로 이런 식으로 컨츄리, 디센딩 젠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바이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만약에 바이 컨츄리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 컨츄리랑 젠더를 쓸 거면 반드시 디센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츄리, 디센딩, 젠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까지 쓰고 싶으면은 이 순서 그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위의 예시에 의해서 컨트리와 젠더별로 리포트가 두 개가 표출이 됩니다. 실제로는 네 개가 표출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보시면은 AU와 젠더 M, 그 다음에 AU와 젠더 F, 그리고 US와 젠더 M, US와 젠더 F 이렇게 총 네 가지 리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락 스텝에서 유효한 바이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첫 번째는 안 됩니다. 컨트리랑 젠더. 왜냐면은 젠더가 그냥 젠더가 아니라 디센딩 내림차순된 젠더이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젠더 라스트 네임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젠더 같은 경우에도 디센딩 되기도 했고 앞에 젠더가 나오기 전에 컨트리가 나와줘야 라스트 네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컨트리가 정렬이 미리 되지 않은 채로 젠더만 쓰게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젠더를 쓰고 싶었다면 앞에 컨트리 디센딩을 써줬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을 찾자면은 컨트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 컨트리로 처음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수는 예를 들어서 바이 A, B, C로 정의가 돼 있으면은 바이 A 되고요. B를 넣고 싶으면은 반드시 A, B를 넣어야 되고 C를 포함하고 싶으면은 뭐 B, C 안 되고요. A, C 안 되고요. 반드시 A, B, C를 해줘야 됩니다. 네, 연습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글로벌 스테이트먼트인 ODS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외부 파일로 내보내기예요. 제가 이제 세스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외부로 내보낼 건데 그 내보내는 방법이 뭐 어떤 확장자로 내보낼 건지, 그 다음에 내보낼 때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DS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리스팅, HTML, RTF, PDF. 리스팅은 기본 결과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이제 기본적으로 세스에서 보여주는 그 창을 말하는 것이고요. HTML은 인터넷 기반의 어떤 확장자를 가진 그거고요. 파일이고요. PDF는 저희가 다 아는 그 PDF로도 내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RTF는 딱히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PDF, HTML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값으로는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리스팅으로 표출이 될 것이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출이 되게 됩니다. 리스팅을 끌 수도 있어요. 이렇게 close라는 걸로 닫아주면 끌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끄게 되면은 실행을 했을 때 기본값인 리스팅을 클로즈하게 되면은 기본값으로 출력할 무언가가 없어서 경고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no output destination active 어떤 것도 활성화되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ODS는 ODS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내가 보낼 destination 예를 들어 listing, PDF, HTML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보낼 때 저장될 위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고서를 실행한 다음에는 그 데스티네이션을 클로즈 꺼주시는 걸로 왜냐하면 임시만 그 이제 ODS가 광역 변수 할당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지 않으면 계속 실행할 때마다 PDF로 뽑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PDF로 뽑고 나머지는 다시 리스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ODS를 닫아주면은 좀 좋은 습관이라고 뒤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HTML을 예시로
HTML로 뽑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 보고서가 HTML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PDF로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PDF로 뽑히게 됩니다. 너무 좀 고전이네요. 그리고 이제 항상 PDF를 닫아주고 위에서도 HTML로 설정을 하고 HTML로 보고서를 뽑아냈으면 그 다음에 HTML을 닫아주시는 걸로. RTF로 설정하고 ITF로 뽑고 ITF 닫아주고. 다음 쿼리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네, PDF로 뽑아달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생성했고요. 그 다음엔 이제 ODS 클로즈라고 했는데 그냥 닫으시면 안 되고 이 PDF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PDF를 빼먹었네요. 음, 네, 보통 이제 HTML로 내가 뽑아낼 건데 그러면 리스팅으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HTML로 뽑기 전에 그 리스팅을 클로즈 해주고 그 다음에 HTML 설정을 해주고 실제로 HTML로 뽑고 그 다음에 HTML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리스팅을 살려주는 요 5가지 단계가 조금 정석이다. 이게 정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거 해석하면은 그냥 이게 좋은 습관이다. 이렇게 ODS 리스팅을 끝에다가 항상 살려주는 거는 좋은 습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PDF와 RTF 난 둘 다 뽑아낼래라고 하면은 두 개 설정해주고 뽑아내고 두 개 닫아주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all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ODS 언더바 all 언더바 close라고 하면은 모든 걸 그냥 모든 ODS를 다 닫아줍니다. 그래서 리스팅도 포함돼서 닫아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리스팅은 또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DF랑 RTF로 보낼 거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두 개의 리포트를 이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 두 개, 세 개, 네 개 멀티플로 가능합니다. 어, 여기 이제 파일 경로, 파일 로케이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파일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저장되길 원하는 곳을 설정해 주면 되는데 이것을 생략할 경우에는 기본 경로에다가 저장이 된다입니다. 다른 환경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실습이 있는데요. 다시 좀 복습을 해보면은 그 리스팅으로 뽑아낼 건 아니기 때문에 리스팅을 비활성화 해주고 그 다음에 HTML, PDF, RTF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개의 리포트를 이렇게 뽑아요. 뽑고 리스팅 포함한 뽑고 나서는 모든 데스티네이션을 비활성을 해주고 그러나 그래도 기본 값이 리스팅을 살려줘야 되니까 어, ODS 리스팅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스타일은 ODS로 이제 PDF로 뽑거나 HTML로 뽑을 때 그 스타일에 대해서 보는 건데 스타일 파일 로케이션 뒤에 스타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스 내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스타일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있구나. 그리고 스타일 옵션은 어디다 쓴다? ODS 끝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외울 필요 없으시고요. HTML에다가 기본값이 이런데 좀 뭔가 이 화사한 걸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스타일 세스 웹으로 적용을 시키면 말이죠.
그다음에 PDF 같은 경우도 기본 값은 이런데 좀 더 세련되게 저널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RTF도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이 실습에 대해서 기존에 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컬러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yes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yes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DS를 통해서 엑셀로도 보낼 수 있어요. 엑셀. 저희 대표적으로 엑셀 형식 중에 하나가 이제 CSV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CSV는 대표적인 그 콤마로, 그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는 확장자를 CSV라고 하고요. 네, CSV로 뽑아내라. 그래서 두 개의 리포트를 CSV로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좀 담백하게 나오는데요. CSV로 보낼 시에는 스타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S 오피스 2K로도 뽑아낼 수 있고요. 이때는 스타일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련되게 엑셀로 뽑혀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셋 엑셀 XP로도 뽑아낼 수 있고요. 역시나 스타일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두 개의 보고서를 위해서 이렇게 뽑았잖아요. 하나 보고서, 두 개 보고서, 두 번째 보고서. 이게 이제 앞서 그 MS 오피스2는 한 시트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됐는데 태그셋.xlxp로 뽑아내게 되면은 첫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시트에, 두 번째 보고서는 두 번째 시트에 이제 각각 시트로 분리를 해서 그 내보내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개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네, 연습문 실습하지 않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쭉 마무리 이제 리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서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1시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음, 네, 챕터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테이트먼트에 이제 리포트를 강화하는, 리포트를 꾸미게 되는 글로벌 스테이트먼트의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옵션, 타이틀, 풋노트, ODS 이렇게 배워봤었고요. 타이틀 또는 풋노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몇 개까지 생성 가능하신가요? 가능한가요? 10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컬럼 헤더, 그러니까 프락 프린트에서 컬럼 헤더를 이제 변수명을 그 행 바뀜, 라인 브레이크, 행 바뀜을 하려면은 어떤 옵션을 써야 되냐면 스플릿 옵션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거는 맞아요. 예, 프락 스텝에서 사용하는 그 포맷과 데이터 스텝에서 사용하는 포맷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스텝에서 사용하는 포맷은 퍼머넌트, 영구 포맷이고요. 프락 스텝에서 사용하는 포맷은 임시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만약에 그
백화점 코드 대신에 백화점 이름 같은 것으로 라벨을 달아주고 싶다면, 당신은 무엇을 생성해야 되냐라는 건데, 바로 이제 사용자 정의 포맷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value statement를 사용해서 포맷 안에 value statement를 사용해서 사용자 정의 포맷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11장 같이 배워봤고, 막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던 부분만 쓱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